월분 수신 확인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업로드. 자, 전원은 체크 안 하고 당화 지침만 끌어올 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찾아보기, 수도 입력, 카라자칸, 뻔누건 열기, 저장, 올려졌네요. 확인. 당화 지침이 들어갔죠. 이건 뭐 데이터 정렬했으니까 숫자는 맞진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요금 계산, 요금 재계산에 사용량 및 요금 재계산, 요금 계산, 이거는 이쪽에 데이터 정렬을 시켰기 때문에 안 맞아서 그래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해야 되고요. 요금 계산에서 제가 그냥 요금 계산하면은 수도 조견표대로 나와요.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는 지자체가 아니고 관리규약, 최근 관리규약에 따르면 단지에 공급되는 가격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20톤, 30톤, 30톤 이상 이 누진제를 안 쓰고 톤당 독립단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11,872톤 나누기 세대수 하면 18톤이잖아요, 평균. 평균이 요 20톤 이하니까 수도사업소에서 받은 단가는 전부 요거예요. 8805, 550원인데, 여기에 수도 단가를 880, 590, 부분 계산하면은 저 평균 단가대로 돼요. 근데 문제는 이래도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렇죠. 일치를 안 하니까. 그럴 때는 요금 계산해서 이게 만약에 수도요금이 남는다면 하수도 단가를 뭐 590원인데 550원 이렇게 요금 계산해 가지고 고지서하고 세대 부분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요금 계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거가 하나 더 있잖아요. 사용량 기준 당화 지침 계산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쓰는 데가 있어요. 자, 이게 D가 당월이잖아요. 근데 자, 요거를 D셀에 넣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요거를 E셀에 넣고요. 안 해도 되는 2는 뭐냐면은 그다음 사용량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올 추석 같은 경우에 연휴가 10월 3일까지 연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일 검침이었다면 검침을 말일날 9월 말일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수검침일 때는 원격이면 물론 자료를 그때 걸로 받으면 되지만 그러면 실제 검침은 4일날 했을 거라고요. 10월 4일날. 그러면 31일 날 해야 될 게 10월 4일 날 하게 되면 하루 이틀 3일 나흘 4일이 벌어진 거죠. 늦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사용량을 구해서 엑셀 작업을 한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9월 30일 거니까 31분이어야 되니까 나누기 4일 늦게 했잖아요. 34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소수 좀 잘라야죠. 인트 함수 써서 잘라주고요. 자, 값으로 붙여넣기 해야 돼요. 이거 이제 말씀드릴 텐데, 내용 지우기를 해버리면 없어져요. 이건 값으로 붙여넣기 한 거잖아요. 이건 수식이고. 따라서 아니죠. 이건 수식으로 붙여넣기를 해야 여기 값이 그대로 오고요. 이걸 한 번 더 복사를 해줘야 돼요. 값으로 붙여넣기 해주죠. 그러니까 이 셀에다가 이 값으로 붙여넣기 해줘야 되는데, 자, 변해버리잖아요. 수식으로 복사하면 이게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다 함수값이죠. 함수값이니까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할 때 이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뭐 이게 변하더라도 원래 값으로 이렇게 돼요. 파일, 다른 이름 저장,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갈게요. 자, 데이터 업로드를 할 때요. 이번엔 당월도 안 해요. 전월도 아니고. 사용량을 데이터 업로드 할 거예요. 이거 있죠? 이셀이라는 게. 자, 이셀만 입력할 거예요. 그럼 사용량이 이렇게 입력이 됐잖아요. 여기에서 요금 재계산에서 사용량 기준 당월 지침 계산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전월 지침이 676이고 당월 지침이 36이고 사용량이 2984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당월 사용량 기준 당월 지침 계산 요금 계산을 해버리면 이 사용량에 맞춰서 당월 지침 값이 변해요.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사용량을 더해서 요걸 하는 거죠. 아까 어떤 작업을 하나 했죠. 요 작업을 했잖아요. 검침일이 30일 날 검침을 해야 되는데 10월 4일 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차이 나니까 일수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값에다가 31분 나누기 사용기간 34일에서 30일 날 사용량을 구해요. 구해서 2셀에다 넣어줘요. 엑셀 작업에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금 계산을 할 때 사용량 기준 당월 지침 계산을 해주면 이 당월 지침 값이
10월 4일 값이 아니고 계산한 9월 30일 값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검침했으면 그냥 당원지침 데이터 업로드만 해도 돼요. 뭐 사용량을 업로드해 가지고 당원지침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건 이제 그 날짜 보정할 때, 검침 일수 보정할 때 이걸 쓰면 편해요. 기타 여기에서 보면 엑스프로의 잡다한 기능 몇 개만 더 얘기할게요. 단지 관리 가서 요건 이제 그 전기과장 아이디에서는 원래 이쪽을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격리 아이디만 건드리게 돼 있고, 이거 권한을 확대하려면 그 엑스프로의 전기과장 아이디도 검침 환경 등록이나 뭐 세대 검침 환경 등록 요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동호가 쭉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만들 수는 있어요. 행추가. 그래서 뭐 999, 뭐, 뭐 75, 뭐 이렇게 해서 저 음, 음, 여기다 뭐 만들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저장을 안 하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다음에 검침 확령 등록 얘기할게요. 이거는 입주 시에 처음에 만드는데, 999에 이제 뭐 여러 개, 한 6개 만들어 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중간에 뭐, 휘트니스나 뭐 이런 것들 혹시 뭐 모자불, 아니야, 뭐,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고. 999의 2 같은 경우에 이제 입력 여부인데, 요 어린이집이고 전기수도 둘 다 검침을 해요. 그래서 입력 여부, 그 전기 검침, 수도 검침에서 요거에 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뭐 체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99-3번은 이게 노인정이에요. 요건 전기만 부과합니다. 수도는 안 해요. 그런 경우에는 수도는 비체크를 하죠. 그래서 저장해서 이걸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경표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따를 건지 뭐 설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검침 환경 등록. 자, 종합계약이면 종합이라고 한전 내역하는데요. 단위계약이면 단위계약이라고 하면 되고, 한전 내역에 단일인데 감면 고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건 주택용 주거프로 우리는 지금 고압을 쓰는데, 조합을 쓰는 경우에는 단일이라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 감면은 고압으로 한다,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절상절하 옵션이고, 검침 자릿수는 정수, 뭐 바꿀 수도 있어요. 뭐 소수, 뭐 주택자리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요 검침 정수 자릿수도 5자리 가지고 4자리인 경우에는 그냥 4로 써주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TV 수신료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요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전기나 일반용 전기가 있으면 계약 전력과 전력 종류 구분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요거 지금 제가 안 쓰는 게, 예전에 요게 그 XPAR에서 계산한 값이 한전에 온 내역하고 불일치해요, 자꾸. 그것 때문에 안 썼는데, 요즘은 이게 바뀌었나, 계산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리공층도 해야 돼. 좀 찾기 쉬운데,
분리검침 다시 들어갈게요. 자, 전월검침이 최초 입주시 검침값 쭉 넣어줘요. 그 다음에 당월 15일에 입주했다. 말일인데 그럼 당월값은 15일 날 걸 검침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100kg는 사업소가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주자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 전월을 사업소 1900이 아니에요. 사업소 당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당월에는 말일 검침한 거, 이번 달 말일 검침한 걸 넣어줘요. 이렇게 처리하면 이제 사업소가 100을 썼고, 입주자가 100kW 쓴 거죠. 근데 이건 자동으로 되지가 않아요. 모든 세를 다 일일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두 번째 집은 이제 원래 이미 기존 다음 달에서 이제 기존 입주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때는 이 전화를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이미 입주한 집은. 그 다음에 사업소 측은 이거 헷갈리니까요. 별도의 0, 0 이렇게 처리를 해놔요. 이게 00 처리를 해야 이제 막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청소를. 그다음에 기존 입주자 또 이번 달 입주자 이렇게 해서 뭐 섞여 있다고 그러면 이게 이번 달에 작업을 해야 될 집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보통 완입주한다는 그 다음 달엔 전부 00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놔버려요. 이렇게 해야 이거 새로 신규 입주하는 세대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모자 분리한 게 없다고 해봐요. 모자 분리한 게 없다면 여기 합계나 여기 정량대 전기차 모자 분리 그냥 0이면 0 넣어주시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자, 현재 요금 볼게요. 4,570이에요. 자, 모자 분리가 없다면 요금이 어떻게 될까요? 없죠. 이것도 늘어나요. 이것도 평균 433으로 늘어났어요. 토탈 요금이 이렇게 갔어요. 자, 모자 분리 전후의 요금 차이는 385만 원이에요. 사용량은 14,000km 있죠. 추가성 대출 단가는 25원쯤 되겠네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모자 분리 자꾸 하라는 이유가 여기 평균 사용량이 433이죠. 그러면 평균 사용량을 조금 낮춰볼게요. 여기서 낮춰도 되고 검침 시침에서 낮춰도 되고 당월 시침에서 낮춰도 돼요. 84 0 기가 막히게 들어갔네. 자, 28만 3천원 아까 수치보다 좀 낮아요. 중요한 건 단지 평균 사용량이 403.10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계산 요금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모자 분리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때 기본 요금도 복사할게요. 340만 원이에요. 근데 가뿐하게 2,000km만 모자 분리했다고 2,000km만 400km가 채 안 돼서 399.91로 됐죠. 그러면 이때 요금이 어떻게 변하냐면 기본 요금이 이거로 되네요. 89만 원으로 260만 원 줄어요. 단지 토탈 요금 볼게요. 단지 토탈 요금은 이렇게 요금이 2,000이지. 2,150이니까요. 2,150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모자 분리 2,150 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단지 평균이 399, 400이 채 안 돼요. 그러면 요금으로는 344만 원이 줄어요. 만약에 모자 분리가 안 돼 있다. 그럴까요? 기본 요금이 341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토탈 요금은 4천만 원이 되고요. 모자 분리를 조금 하면은 기본 요금이 89만 원으로 팍 줄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공용요금이 그러면 이게 지금 344만 원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공용요금으로 가요. 단지 평균이 401km냐 339km냐에 따라서 공용요금이 이게 677세대니까 5,000원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설명할 거는 단일 종합비교는 요금 적용 전력은 이건 또 단지 거기서 것 같아요. 이렇게 타서 여기 933으로 있잖아요. 933을 넣어줘요.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공용사용분 주택 총 사용량 대비 공용사용분 하면 요게 기본 요금 적용 전력이에요. 여기에다 8,230원 하는 거고 그냥 무조건 입주 첫날에 단위 계약하는 게 가장 나아요. 한 900만 원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종합요금은 공용요금하고 그 다음에 세대 요금을 합산한 거예요. 근데 이 청색은 여기 설명대로 세대 고압부가면 세대 고압요금을 한 요금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저압부가를 하고 있다면 세대 합산 금액을 이 노란 셀에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비교해서 나오고요. 이번 같은 경우 저희는 377만 원 정도 되는 거죠.